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동네에 살며 늘 붙어 다니던 3살 위의 사촌 형님이 한 명 있었는데 형은 워낙 공부를 잘해서 고향에선 꽤나 알아주는 수재로 통했다. 그 덕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형 밥만 하라는 늘 비교와 잔소리뿐.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친한 사촌이지만 늘 비교되는 상황에 언제부턴가 나는 형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린 서로 다른 진로를 선택했고 역시나 형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치과병원을 열었다. 반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다. 형님이 고향으로 오게 되면서 우린 가족끼리도 자주 왕래하고 친하게 지냈죠. 서로의 집에 오가며 저녁 식사도 자주 하고 주말이면 다 함께 가족여행도 다녔고요. 10년 전에 형님이 결혼한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그때 형수될 여자라고 소개받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솔직히 그녀 첫인상이 다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녀는 나보다 3살이나 어렸고 형님보단 6살이 어렸지요. 20대 중반의 서울 여자라는 게 시골 촌놈 눈에는 형님이 의사가 되었단 소리보다 더 부러웠죠. 원래는 풋풋한 청순한 여자였는데 지금은 결혼하고 30대, 완숙미까지 더해져 훨씬 매력적이 되었는데 자기 관리를 꼼꼼하게 잘하는 터라 요즘에도 그녀는 매일 새벽 운동을 다니며 꾸준히 관리를 하는데 자기 관리에 전혀 관심 없는 우리 아내는 집구석에만 붙어 사는 게으른 사람이라 두 사람이 너무 비교되어서인지 함께 다니다 보면 늘 부럽기도 하고 속이 쓰리기도 하고 그랬죠. 하루는 형님네 부부가 우리 집에 다 모여 술을 마시다 술이 약한 형님과 마누라는 취해 형님은 작은 방에 들어가서 먼저 자고 마누라도 안방에 들어가 뻗어 잠이 들었다. 나하고 형수만 남아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날이 더워서 런닝구만 입고 술을 마시는데 형수가 내 옆으로 다가오더니 와, 우리 도련님 완전 상남자네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여기 알통 한번 만져봐도 돼? 라면서 내 옆으로 다가와 수작을 부리며 앉는다. 형수, 낯간지럽게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말고 술이나 한 잔 받으세요. 도련님은 우리 신랑하고는 체질이 완전 정반대네. 제가 어릴 때부터 체력 하나만큼은 끝내줬죠. 하.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인 줄 눈치를 챘는지 그런 것 같네요. 호호하며 묘한 웃음을 짓는다. 형수도 애가 둘씩이나 있는 아줌마 치곤 볼매다 볼매. 우린 서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술이 약하고 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새님 같은 사촌 형님과 달리 놀기 좋아하는 형수는 사람들 만나 수다 떨고 술 마시는 걸 좋아했고 주량이 소주 3병 정도는 거뜬할 정도로 예주가이자 주당이었다. 그렇게 그날 그녀와 단둘이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자꾸 우리 부부가 부럽다며 많이 취했는지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럽다고 건물주의 명문대 졸업한 의사 남편에 형수까지 얻은 형님이 난 훨씬 부러운데 그동안 형에게 느끼고 있던 열등감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형이 머리는 그렇게 똑똑한데 대체 어디가 그리 별로야? 완전 별로야, 별로. 허우대만 멀쩡하지. 실속이 전혀 없어. 잔병치레도 많고 약골이야. 그래도 형님은 의대 졸업하고 병원 개원해서 돈도 잘 벌어다 주잖아. 난 형수랑 같이 사는 형님이 부러운데 형수가 내 아내였더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살았을 텐데 아쉽네. 매번 형님에 대한 불만을 내놓을 때마다 그래 나도 다음 생에는 삼촌 같은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게 형수 같은 여자는 나 같은 남자를 만났어야 돼. 그래야 더 사랑받으며 살았을 텐데. 내가 했던 농담이다. 그녀는 항상 나한테 호의적으로 다가왔었다. 그리고 그날 술 기운에 형수가 만약에 형님이랑 이혼하면 그때 나한테 따로 연락해 라고 장난 삼아 말했던 적도 있었다.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소리였는데 형수는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이다. 요즘 능력 좋은 남자들은 밖에서 따로 만나는 애인 하나씩 있다던데 혹시 삼촌도 있어요? 형수 지금 나한테 바람 피우나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은 없는데 생기면야 나쁠 거야 없죠. 그날 이후 6개월쯤 지났나 형수는 형님과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수가 날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0살인데 고향 동네에서 중화요리 전문점을 운영 중입니다. 하루 종일 주방에 들어 앉아 뜨거운 불길 앞에서 중화팬에 기름칠하고 웍질해가며 볶고 튀기고 청춘을 다 보냈지요. 20대 초반부터 10년 가까이 배달일이며 주방일이며 닥치는 대로 하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기술을 전수받아 중국집을 차렸는데 다행히 장사가 잘 되어 지금은 꽤 돈을 잘 벌고 있다. 옛말에 면장사에서 돈 못 버는 놈은 바보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짬뽕 한 그릇에 낙지 한 마리 통째로 넣고 열압이며 해산물 듬뿍 들어간 입안이 얼얼할 정도의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매운 해물 짬뽕이 대표 메뉴로 인기를 누리면서 전국으로 짬뽕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 홀 장사뿐 아니라 배달 장사도 잘 되는 편이고 지금은 주방장과 보조까지 주방에만 직원이 4명이 일을 하고 홀에는 3명이고 나는 주문을 받거나 배달 음식 포장을 주로 맡아 하고 있다. 몇 달 전 이혼하고 친정에서 지낸다던 형수가 갑자기 날 찾아왔다. 도련님, 시간 좀 괜찮으세요? 형수 오랜만이야. 서울에서 지낸다더니 여긴 어쩐 일이야? 형수는 무슨 언제적 형수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앞으로 정미라고 이름 불러. 나는 오빠라고 부를게. 근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그녀가 날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오빠가 형님이랑 이혼하면 오려고 했잖아. 그래서 찾아온 건데 그때 나랑 애인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말 장난 정도로만 여겼고 오랜만에 둘이 거하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늦게까지 한잔하는데 그날 작정하고 왔는지 옷차림이면 날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 않더군요. 그러면서 그냥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10년 넘게 그녀를 짝사랑해온 나로서는 차마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서울에 올라가지 않았다. 결국 중국집 근처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 50만 원 하는 풀옵션 원룸을 하나 얻어주었죠. 그리고 한 달 뒤 그녀는 생활비를 달라고 한다. 얼마 주면 되겠냐고 했더니 달에 500만 원씩 달라고 했다. 그렇게 1년 동안 만나다 보니 나만 보면 자꾸 돈을 달라고 한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녀가 차를 사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혼한 친구들 중에는 만나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다들 차 사준다고 그러니 자기도 사달라는 것이다. 지금 운동하러 다니는 데가 집에서 걸어가기엔 먼 거리라며 차를 타고 다니게 한 대 뽑아달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한 달 500만 원 주는 돈으로 할부로 사라고 했더니 나한테 돌아온 소리는 쪼잔하다는 거다. 내가 쪼잔하다고 짜장면 팔아 한 푼 두 푼 모아 이제서야 살만해졌는데 이혼한 형수 매달 생활비에 차까지 사달라는데 쪼잔하단 소리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욱해서 그럼 그녀에게 찾아준다는 돈 많은 남자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라고 나는 미련 없이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그녀도 화가 났는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